왕권을 둘로 나누는 건데 선조는 뭐 꼭 이렇게 해서라도 요동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? 그 당시 아마 이 선조가 평양에 계시고요. 근데 이제 5월 하순쯤에 말하자면 분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일본군이 임진강을 건너옵니다. 그러니까 더 가급적이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, 선조가. 네. 근데 이제 조정의 신료들은 가급적이면 여기 평양을 좀 지키자. 그러니까 선조가 결국 좌의정 윤두수한테 당신이 세자하고 이 평양을 지켜라. 그러니까 이 분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신하들이 낸 것이 아니고 아니다. 선조가 내는 거예요. 독창적 아이디어입니까?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 금나라가 이 북송을 침략을 했을 때 그 북송의 시종 흥정이 납치당해가 결국 그 왕실이 결국 부자가 다 납치당해 버린 거예요. 바로 그런 것도 이게 의식이 됐을 거라는 거죠. 이게 완전히 이제 부자가 다 한꺼번에 희생을 당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. 그래서 이 선조 입장에서는 뭐 분조의 발상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. 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나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죠. 살아남긴 살아남는데 내가 좀 나이도 많고 나는 좀 몸도 약하지 않니? 약간 네. 그런 개념이죠. 보통은 아들을 살리고 본인이 그렇죠. 그게 본능인데 지금을 선택하지 않아요. 네, 그런 느낌이죠.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네. 아들아 너는 도둑을 잡아라. 난 경찰서에 신고하러 좀 가볼게.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지금. 그러네. 딱 그 표현이네. 이때 그 백성들의 원성도 자자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이 평양을 결국 떠나서 서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평양의 군민들이 난을 일으켜 몽둥이로 궁비를 쳐서 이 궁비라는 건 이제 중전을 모시고 있었던 궁녀입니다. 이 궁녀를 쳐서 말 아래로 떨어뜨렸고 이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가 이제 수동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바로 이제 참수하고 효수까지 해요. 이 피난하면서부터 뭐 백성들하고 심각한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이제 떠나버린 거죠. 백성들이 이제 폭력을 쓴 건 정말 잘못했는데 네. 어쨌든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진 않잖아요. 지금. 그럼요. 근데 그걸 더 큰 폭력으로 좀 진압을 하고 있는 거죠. 선조가 그래서 결국 평양을 떠나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요? 영변으로 갑니다. 영변. 예, 영변으로 갔는데 대동강 방어선이 또 뚫렸다는 얘기 들리니까 네네. 다시 또 요동으로 가겠다라는 걸 선언을 하죠. 그러면서 이 선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 없다.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?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나 살고 싶어, 외군이 무서워,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그거잖아요. 지금 일국의 군왕이 신하들 앞에 살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? 네, 네. 듣기 좋은 얘기는 정말 아니긴 해요. 근데 선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조선이 왕조 국가인데 만약에 왕이 죽거나 그러면 그 나라는 뭐 패배나 굴복이나 멸망을 한 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외장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목이 베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것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하는 면이 있거든요.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.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선조의 행태가 어땠냐.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보여주는 모습이 책임은 회피하고 자기 한 몸 살자고 하는 그야말로 소인배의 전형적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한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 그렇게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는 누가 뭐래도 비판받아 마땅한 거다. 또 현대사를 이렇게 또 돌아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의 그 공주 엘리자베스하고 마거릿 공주가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캐나다로 대피시키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때 그 공주의 그 왕비, 어머니죠, 어머니. 그 왕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. 아이들은 나 없이 지내지 않을 것이며 나는 왕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왕, 조지 6세는 결코 조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. 라면서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결국 이런 어떤 집권층의 결사항전의 의지가 바로 영국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건데 선조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. 조선 백성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그럼요. 듣고 싶었어요. 그럼요. 이걸 들었으면 그래? 그럼 나도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도 한번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상된 의지를 모을 수 있을 텐데 선조는 그럴 순 없어 하고 간 거죠. 그 대신에 이제 선조는 저렇게는 하죠. 나는 조금 나이도 많고 몸이 약하니까 우리 아들이 있지 않니? 우리 아들한테 좀 의지해봐.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. 아니 그때 솔직히 자꾸 나이가 많고 뭐 몸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때 불과 나이가 그래요. 얼마 안 뭐 됐었다면서요. 많지도 않아. 41살. 41살. 지금 제 나이예요. 저보다도 어리고. 아이고 몸이 늙어서 오늘 녹화 너 못하겠어. 이게 말이 나니까. 네. 물론 우리가 그 당시 조선시대 기준은 지금보다 한 10세에서 한 15세 정도 높게 봐도 그걸 감안하더라도. 그래도 뭐 충분히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령이었죠. 네.